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방식의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형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앞에서 알아본 형식 말고 그 외에 좀 독특한 형태의 무역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녹다운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녹다운. 자, 우리 관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관세 부과 2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원재료 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필품 경과 사치품 중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관세 부과 2대 원칙인데 이 중에서 원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적게 부과해요. 하지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게 되면 거의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부과의 특성을 이용한 방식 중에 한 개가 녹다운 방식이에요. 보통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이러한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녹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그 국가에 실제로 자동차를 여기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보내면 관세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자동차의 핵심 부품만 생산을 해서 보내고 현지에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조립 공장이 있는 자동차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은 그 회사를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뭐 미션이라든지 중요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품만 여기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켜서 나머지 부품들은 현지에서 공급받아서 차를 완성시키게 되면 완제품이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진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시장 진입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선진국들이 자동차와 관련되어지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녹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쉐보레라는 자동차 브랜드, 대우자동차 생산 공장을 인수를 받아서 완제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엔진이라든지 미션과 같은 중요 부품만 들어왔어요. 그때 이미 관세 다 냈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동차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쉐보레라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쉐보레라는 자동차를 그대로 사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시장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녹다운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OEM 방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는 거죠. 제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브랜드 회사가 물품에 대한 주문을 맡겨요. 그러면은 주문한 사람의 상표를 부착해서 우리가 제3국으로 또는 주문한 바로 그 나라에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죠. 과거에 우리가 나이키 국내에서 생산할 때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한 개가 우리가 OEM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DM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ODM은 OEM하고 완전히 달라요. OEM은 제조 생산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갑이에요.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제조 생산업자의 브랜드가 붙어져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판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방식입니다. ODM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그 다음에 LG,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되죠. 자, 삼성 갤럭시. 무조건 삼성이란 로고가 있기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애플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겁니다. 아이폰이. 예.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서 휴대폰을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더라도 벨기에에서 주문을 들어오든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주문을 들어오든지 일본에서 주문을 들어오든지 무조건 수출할 때 삼성이란 로고가 박혀야 돼요. 갤럭시라는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폰은 아이폰이라는 이름, 애플이라는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 ODM이에요. 즉 제조업자가 주문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디자인까지 바꾸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제조 생산업자들, 이러한 생산업자들이 주문을 받아서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식이 ODM이죠. OEM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방식이에요. 자, 요게 OEM하고 ODM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WT, 보세 창고 거래 조건, 보세 창고도 조건이라 부릅니다. 자, 요거는
보세 창고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보세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보세. 자, 우리나라는 크게 관세 영역이라는 거하고 보세 구역이라는 거하고 두 개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법인 관세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관세 영역, 보세, 관세가 유보 보류된 지역이라서 보세라고 그래요. 보세.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관세법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하고 관세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구역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합니다. 보통 항만이라든지 공항 근처가 다 보세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적인 거주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대부분이 다 돼요. 여러분이 주거하는 주거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세 영역이에요. 관세법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법이 지배하는 지역하고 보세구역의 경계가 되는 선이 있습니다. 요 경계가 되는 선, 요 선을 우리가 관세선이라고 그러죠. 관세선. 그래서 요 관세선을 경계로 해서 보세구역하고 관세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해 놨어요. 요 지역에 있는 물품이 국가의 허락 없이 관세 영역으로 들어온다든지, 관세 영역에 있는 물품이 국가의 허락 없이 보세구역을 간다든지, 이게 바로 밀수입니다. 밀수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세선에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단속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 부르는 세관이라는 곳이에요. 세관이라는 곳. 그래서 이러한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 물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제조, 생산한 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배에 싣고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건을 이 보세구역에 내려놔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계신 상인 여러분, 제가 이 물건 가져왔는데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현품을 보고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이걸 다시 싣고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다. 어째 보면 이 상인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지정신이 아닌 것 같죠? 지가 센 돈 내서 배 불러가, 선적해가, 운임까지 내서 싣고 와가, 크레인 사용해서 물건 내려놓고, 물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다시 싣고 다른 나라에 가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제가 가져가서 마음에 안 들고 또 딴 데라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째 생각하면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인이 물건 가지고 와서 보세구역에 내려놓죠. 보세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 물건 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왜? 아무 물품이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석유 원자재 계통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없어서. 근데 내가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해서 싣고 오면은 가지고 오는 데만 해도 40일, 50일, 60일 걸립니다. 근데 고맙게도 뭐라고요? 가지고 와서 여기 내려다 준다고요. 그럼 나는 물건 구매하고 통과만 시키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산에 투여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직접 주문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겠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더 중요합니까? 이거죠, 이거. 생산과 관련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이 시간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직접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학원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듣고 마치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 사버린 거죠. 그 시간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편안한 복장에,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또는 차량 운전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보면서 강의 들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금전적 급보로 사버린 거죠. 동영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 학원에 가서 강의 듣는 것만큼 동영상을 잘만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가치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강의료로 사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 가치, 우리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BWT는 바로 이거죠. 시간적 가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물품 가격이 좀 비싸다 할지라도 시간적 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다 사게 되죠. 이 방식이 BWT 방식, 보세 창고 조건이에요. 보세 창고도 조건. 자, 그 다음에 CTS라는 방식이 있죠. Central Terminal St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 해외의 현지 법인을 보통 우리가 다국적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외국에 진출할 거예요. 그 현지 법인을 세워요. 그리고는 요 본사에서 그리고 요 현지 법인이 상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출자, 수입자로서 거래를 하는데 요거 하면서 물건을 대신 팔아줄 수 있도록 위탁 방식으로 해서 무역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CTS 방식이라고 합니다. CTS 방식.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부과를 해서 특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방식의 무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